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 날씨가 계속 추워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나 봐요. 특별대책권역, 이거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오염 총량제, 요걸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근데 특별히 헷갈려 할 것도 없고 깊이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2번부터 4번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가 영역이고, 우리는 다만, 이런 제약들을 받는구나. 이런 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오염 총량제 적용을 받는구나. 그런 정도 알아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이 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뿌리를 모르니까 항상 헷갈려요.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할 때 또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는 뿌리가 중요해요. 이 법이 특별대책권역이라는 게 어디 법에서 나왔는가, 그죠? 환경영향평가라는 어떤 이 단어가 어디 법에서 나왔는가, 이런 뿌리를 모르니까 그냥 막상 외우기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외우기만 하니까 헷갈리는데, 정말 저랑 같이 지금까지 한 400몇 강을 공부하신 분들이죠. 공부하신 분들도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법의 뿌리,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법의 뿌리를 알면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법이 딱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 한번 추천 종목, 한 종목을 한번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숫자가 로봇이나 AI가 지금 대세잖아요. 로봇이 이제 대세했다면 제가 볼 땐 다음 주에는 이제 AI 쪽으로 갑니다. AI. 여기에는 칩 설계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정말 숫자가 아주 잘 나오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눈이 번뜩 뜨더라고요. 이 종목을 하나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추천 종목까지, 점검을 해드리고요.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강의 교재 사십시오. 200명 한정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155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주셔야 될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잘라서,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 15만원, 아니면 농지법 20만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15개 정도 잘라서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이제 200명까지는 제 교재 전체 2000페이지가 넘는 전체를 다 드릴 거고요. 1200페이지가 넘는 거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오늘 이제 욕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또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선순위 임차인, 이건 다 아시죠? 임차권 설정, 전세권 설정, 차지권, 토지 임대차. 똑같은 말인, 비슷비슷한 말 같죠? 그죠? 우리가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들 또는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비교해드리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요, 헷갈려요. 여기 좀 가면, 이거 이 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다가 이제 공부 때려치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어디 가서 좀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한번 좀 봐. 그런 형태인데, 결국엔 이렇게 비슷한 것들, 좀 공부가 오래되고 많이 하신 분들은 요렇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 임차권 설정, 전세권 설정, 차지권, 토지 임대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요건 다음 시간에, 아니면 또 다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대책 권역은 제 강의 442강에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염 총량제, 사전 환경성 검토, 그죠?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교재를 먼저 보고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이 445강이죠. 그래서 요거 특별대책권역, 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오염 총량제, 이게 대체 뭔 말이야 대체 뭔 말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야.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 비슷한 말인데 어떤 비슷한 법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비슷한 법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이거하고 연관된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말도 길어 이거. 어쨌든 이 세 개 법률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개 법률 안에 있는데, 자, 요런 거 특별대책권역은 아까 제가 442강, 또 이제 그 전에 몇 개 강의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로 같이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죠, 한꺼번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것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요것은, 요 세 가지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단지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 이런 땅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12,000평이잖아요. 12,000평을 땅을 받았을 때 이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인지 그죠? 사전 환경 검토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오염 총량제 대상 지역인지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구나. 그럼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자, 그래서 요런 물건들 여기 보면 이제 한강 수계 수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수질 보전 특별대책 권역 나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 자, 특별대책 권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 기본법이라고 했죠. 환경정책 기본법에 환경부 고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팔당 대청호 여기에 특별대책 권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교재는 다 실려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대책 권역에는 1구역, 2구역이 있다고 했죠. 1구역은 정말 규제가 제일 센 곳. 그죠?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면적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입지하지 못하는, 행위들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역에서는 웬만큼은 다 되는데, 어떤 배출시설이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장치만 하면 웬만큼은 허가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 특별대책 권역을 알고 싶으면 요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보조교재 파일에 수록돼 있어요.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여러분들 다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뭐냐면 제 보조교재를 어디 보시냐면 이게 교재를 사시면 제가 이 보조교재 한 30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팔당 대청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빨간 글씨로 다 밑줄을 쳐놨으니까 요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걸 보시면 되고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리고 또 요거 말고도 제가 따로 제 교재에는 정리를 다 해놨죠. 표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대책 권역은 다 아시죠?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를 다 이제 구분하실 거고 우리 이제 같이랑 공부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가 대체 이게 뭐야? 어디서 나온 법률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그죠?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법률로 위임이 돼 있어요. 그 법률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법이에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위임돼 있다. 자, 그래서 환경정책 기본법 41조를 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해가지고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이 법률이 환경영향평가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환경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사실은 사전 환경성 검토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무리 인터넷 사전 환경성 검토 연관 법률을 찾아봐도 법률 규정에 돼 있는 게 없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전 환경성 검토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고 행정청에서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요런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전 환경성 검토 법률 법제처에 들어가서 쳐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고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훈령에. 그래서 이 법률에서 여기 법률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법률이 바로 환경영향평가법이에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전략환경평가 대상,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43조에 보면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우리가 주로 이제 경매에 낙찰받아가지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보통 이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죠. 요걸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것도 전 시간에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또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거 교재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환경평가는 이제 부연된 설명, 이런 건 철도, 항만, 그런 거 건설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니까 뭐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여기하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단지 우리는 요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시고 사전 환경성 검토는 그냥 법률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행정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사전 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제 교재도 위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령 별표 4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별표 4에 환경영향 평가 시행령 별표 4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의 종류 및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용도 지역별로 면적도 나와 용도 지역별 또는 면적 개발 가능한 면적 그런 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충 보여드리면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보존녹지 지역에서는 5,000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다 면적으로 다 규제가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낙찰받아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헷갈리는 거 사전 환경성 검토. 여러분이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법조문 드려도 법 자체 두드려봐도 안 나온대요. 안 나오죠, 당연히요. 소규모 개발 사업이 대상이고, 아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그런 개발 사업이, 주류가 됐고요. 환경정책기본법 41조의 근거에 따라서 사전 심의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환경정책기본법, 여기 제가 41조를 써놨거든요. 이 법률에 근거하여서, 그죠? 이 법률에 근거하여서, 훈령으로, 무슨, 국무총리령인가?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전 환경성 검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 12,000평 개발하려고 해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특별대책권역에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영역. 그죠? 환경단 어떤 그런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게 어디 법에서 뿌리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큰 규모를 개발하려면 이런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 전략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염총량제 이 법의 근거는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조에 보면 오염총량 관리 기본 방침 수립 뭐 어쩌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것도 역시 환경부 고시로 돼 있어요. 환경부 오염총량제. 그래서 정식 법 명칭은 아니에요. 법령의 명칭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 오염총량제, 뭐 사전 환경성 검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 없어요. 없어.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 구간별 목표 추질 그죠? 요거 이제 한강 수계죠. 한강 수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뭐 양평군, 가평군, 그다음에 여주군 이렇게 막 이렇게 군들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들 얼마 수질 오염 얼마 몇 ppm으로 유지해. 전문 용어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너 여기 여기, 여주군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염을, 얼마 이하로 유지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가서 물 떠가지고, 거기 가서, 이거 몇 ppm인데, 아니면 몇 BOD인데, 이거 허가 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것은 지자체, 조례로 유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유임된 오염 총량제는 유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공무원들이 오염 총량제가 걸려서 오바돼서 이 공장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공무원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전문가들, 환경을 다루는 전문가 있죠. 토목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가평군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경계선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질 오염 몇 ppm으로 유지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유지가 되면, 그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지자체에다가. 인센티브. 공장을 더 짓게 한다든가, 그죠?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정말 규제가 더 센 거죠. 그 지역에다가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쉽게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왜? 이미 오염물질이 도가 돼버렸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쪽, 좀 불리한
시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불리한 시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오염 총량제예요. 오염 총량제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한강 수계 뭐 어쩌고저쩌고 그 도표, 뭐 BOD, TP, 뭐 TP,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아시겠죠?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 갖고 제가 알겠습니까? 다 까먹었죠. 벌써 뭐 대학을 졸업한 지도 벌써 한 30, 25년 돼 가는데 모르죠, 저도. 20년이 넘는데.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뭐 한강 A, 뭐 한강 뭐 이렇게 뭐 쭉쭉 있죠. 북한 뭐 홍천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탕천 뭐 안양 뭐 이런 것들에서 그 구간마다 이게 오염 총량제를 정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우리가 해서 양평군에다가 개발 행역이라든가 건축허가를 넣으려면 양평군에 할당된 이 오염 그 양이 있죠. 오염 이런 저희가 있으니까 요것을 맞추면 요거에 맞으면 허가가 가능할 수 있고, 만약에 진짜 뭐 이 공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 오염 우리가 목표한 국가에서 정해준 이 오염 농도를 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허가가 안 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 총량제는 여러분들 크게 우리가 이건 관여할 바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 사전 환경성 검토도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 대상 지역을 제 교재에 다 있죠. 그래서 뭐 자연 녹지, 뭐 보존 녹지 이거 말고도 제 교재에 전 강의 때 다 실어놨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 실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런 것들 개발 대상이면 무조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수변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 권역, 그죠? 거기가 바로 대상인 거죠. 거기가 대상.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경매물건에도 여기 특별대책 권역 어딨어? 어딨냐? 누가 가져가 버렸나? 알겠네.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이야. 여기 이거냐.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대부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대책 권역으로 돼 있으면, 또 수변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배출시설 제한지역으로 당연히 지정되는 거고요. 그죠? 배출시설은, 뭐, 토양이 될 수도 있고, 수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수질, 그 다음에 토양, 그 다음에 대기 오염도 갈 수 있죠. 연기 같은 거, 그죠? 토양의 오염, 그 다음에 수질의 오염, 요 세 가지로 주로 나눕니다. 그렇게 너무 깊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특별대책 권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우리가 다 파악했고 공부가 다 돼 있고, 그렇지만 환경영향 평가, 그죠? 사전 환경성 검토, 오염 총량제는 이런 수질보존 특별대책 권역이라든가 아니면 수변구역에는 다 붙어 있다. 그죠? 여기가 플러스 배출시설 제한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요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내용들, 이런 의미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죠?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 평가하고 같이 붙어가는 거고, 그죠? 그렇죠? 환경영향 평가. 이것은 뭐 대규모 아까도 했지만 그냥 쉽게 세 가지로 대소충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죠? 오염 총량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강이 있으면 이렇게 각 구간별로 잘라서 이게 어떤 그 연접한 시군들 있죠? 여기 너 그 시군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로 유지해, 너는 여기서는 여기서까지 얼마로 유지해, 이거거든요. 이거, 그죠? 사전 환경성은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그죠? 여기 그 훈령이다, 훈령. 그리고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주식을 좀 얘기할 건데,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요걸 사실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시는데 인터넷 막 뒤져보면 그게 이거 것 같대요. 그래서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특별대책 권역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대책 권역은 제가 제 교재에 설명해 드린 대로 다 있으니까 요것은 정말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죠? 대부분 다 우리가 경기도 쪽은 특별대책 권역으로 많이 지정돼 있죠. 한강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지를 낙찰 받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알려면 요 특별대책 권역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어디 가서 그래야 특히 공인중개사들 그래야 창피하지 않습니다. 모르시면 제 강의 보시던가 아니면 교재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고. 자,
종합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종합지수는 뭐 아이고 이제 너무 많이 그렸다 이것도. 자, 고점 뚫고 올라가서 한번 맞고 이제 거의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2월 이제 1월달 이틀밖에 안 남았죠. 2월달 초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2월 1, 2, 3 정도까지 다음 주가 종합지수 단기 고점이 아닐까. 단기 고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단기 고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옛날에 제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그어드렸던 거 여기서 한번 조정 들어왔죠. 또 조정 잘 받고 60에서 지지하고 올랐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오를 폭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가면 2550, 2600까지 보인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한번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제가 볼 때는 2월 초, 다음 주 30, 31일 1, 2, 3 안에까지 돈을 벌지 못하면 조정의 기미가 보이면 여러분들 빨리 토끼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때 한번 또 조정이 들어오면 또 주도주가 바뀝니다. 주도주가 바뀌어요. 지금 로봇 AI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주도주가 또 바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타이밍을 잘 잡아서 또 한번 뭐 또 큰 수익을 노려야죠. 저는 지금 현재까지 제 투자금의 50% 정도 수익 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한 거 거의 다, 올해 전반기 목표한 거 다 달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다다음 주는 조심하자. 그러니까 2월 한 5일 6일 넘어가면 조심하자.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물론 월화까지는 편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종목도 편입하지 않고 정리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정의 양상을 보고 또 이제 주도주가 어떤 건지 보고 그때 또 판단을 해서 또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 자, 관심 종목, 자, 이거 한번 보자. 뭐 이것은 여러분들 뭐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 안에 이 관심 종목 1번 로봇 인공지능 이 안에서 제가 매매한다고 그랬죠. 1월달 또는 2월달 초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자이언트스텝. 다음 주는 아마 AI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동하면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도 아마 좀 뜰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선취매를 해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좀 아직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는 여기 알체라. 이 알차라는 지금 벌써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도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야 아까 그게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바닥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슈팅은 한 뭐 50% 슈팅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알차라가 이렇게 급등한 만큼 다음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25,000원까지만 가도 한 20% 30% 정도 수익 되니까, 그죠? 요거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요일날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ITIG 요거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만원 이하에서 사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AI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로봇 관련주보다는 AI 관련주로 아마 매기가 한번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AI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주 요쪽으로 쏠리고, 아마 2월달 정도에는 이제 3월달에 중국 양해가 열렸기 때문에 미리 주식은 선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달 중순 이후부터는 아마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 아마 매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2월 초까지 2월 5일까지는 제가 AI 메타버스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너무 추격 매수 하지 마십시오. 플러스 때.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이제 전략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여기서 갭상승을 보여서 이렇게 11,000원 이상의 갭상승을 보여서 뭐 아직 눌러준다. 그럼 이때가 매수 찬스고 양선을 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안 가면 만약에 월요일 날 이렇게 개발학을 보이잖아요. 개발학 보이고 마이너스 줄 때 매수하면 이렇게 아마 양선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이면 요것은 매수다. 매수 대응입니다. 매수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사놓은 게, 제가 넥스트 칩에서 수익 많이 났었죠. 넥스트 칩에서 수익이 많이 났지만 요것도 역시 여러분, 요거 9,000원 이하 오잖아요. 9,000원 이하. 9,000원 이하 오면 사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서 마이너스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8,000 뭐 2, 300원대 샀잖아요. 그죠? 8,200원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수익이 슈팅 나올 때 일단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월요일 날 요게 만약에 빠져서 9,000원 깨진다. 그럼 요거 한번 매수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것도요. 절대 플러스 때는 사지 마십시오. 장이 지금 많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절대 플러스에서 수익 매수하면 상당 기간 또 마음고생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숫자가 아직 안 나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AI 관련주로 넥스트 칩하고 같이 넥스트 칩, 그 다음에 가온칩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온칩스 이런 거 같이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기 아주 뭐하지만 이렇게 좀 이런 것도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요것도 역시 빠지면, 근데 요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온칩스보다는 넥스트 칩이 좋아요, 여러분. 넥스트 칩 좋아요. 가격도 싸고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칩은 요것도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9,000원 이하에서는 사볼만 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제 주력주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 벤처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에셋 벤처 금요일 날 급등을 한번 줬죠, 여러분. 그죠? 제가 얘기한 것들은 한 번씩은 다르게 슈팅을 줘요. 슈팅을 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0원대 초반 4,000 중반은 4,000원 중반 오면 한번 절대 플러스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로봇주들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것도 이제 가격의 상투는 나왔는데 네이버로 볼까? 거래량의 상투가 안 나왔다고 했죠. 자, 가격의 상투는 이미 나왔어요. 그렇지만 밑에 거래량의 상투가 안 나왔다. 그래서 반등을 줄 수 있다. 그죠? 반등 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반등 주면서 대량 거래 여기서 대량 거래 뿜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량 거래 뿜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때는 상당 기간 뭐 한 달, 15일 이상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런 로봇이 이제 갔으니까 다음은 AI. 그죠? 하드웨어가 갔으니까 다음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집중이 되겠죠. 그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달에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 입법이 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는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메타버스 관련 특히 알츠라는 많이 올랐으니까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정말 상한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종목 5개 종목 중에서 다음 주에 무조건 상한가 한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어쨌든 로봇은 많이 오르는 이런 로봇들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RS 오토메이션 같은 거 이런 것은 너무 여러분 급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숫자가 나오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2월 초에 아마 1월달에 이렇게 좀 여기까지 나오고 2월 초에 조정하면 같이 조정이 들어올 건데 이때 느긋하게 다른 거에서 수익 충분히 먹고 요거 이제 매수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저번에 갭상승 보이고 위에 들어줄 때 이때 저는 매도했죠. 다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속이 났죠. 어쨌든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버는 것은 지키는 게 좋고 제가 한 종목 정말 추천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AI 관련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만 가도 이 네크라인 이 저점과 저점 여기 저점 있는 데 있죠. 여기까지만 가도 2배 먹습니다. 2배 먹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올해나 사가지고 바로 슈팅 나오면 바로 팔아야죠.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진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0,000주를 샀어. 그러면 한 5%나 10% 정도 수익 나잖아요. 5%나
또는 10% 수익 나잖아요. 그럼 일단 반절 던지세요, 여러분. 반절 던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반절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갈 건지 그냥 던질 건지 그때 판단하시는 거지. 왜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제 코스닥은 대부분 그래요. 쫙 막 15%까지 올랐다가 20%까지 올랐다가 아침에 종가로 보면 5%. 그럼 이 못 먹은 거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죠? 제가 그래서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자, 우리는 무조건 주식을 내가 샀어. 그럼 3%든 5%든 일단 수익 나면 반절은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반절 가지고 내가 이제 홀딩을 할지, 반절도 내일 매도할지 정하는 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15년 하면서 진짜 큰 돈도 벌고 살아남는 이유가 저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어요. 물론 제가 팔고 상한가 뭐 진짜 친 것만 해도 수백 개 돼요. 그죠? 특히 요 근래 AI, 셀바스 AI 같은 경우 제가 8,5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3,000원에 가 있잖아요. 그래도 배 하나도 안 아픕니다. 다른 종목에서 벌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 재산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좀 감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3%든 5%든 수익 나면 일단 반절 매도하시라. 매도하고, 그죠?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지켜보자. 정말 여러분들 주식에서 장수하려는 방법이 딱 그거예요, 저는요. 5%든 10%든 3%든 수익 나면 저는 무조건 던집니다. 은행이자 3%, 5%에는 만족하면서 왜 주식 투자 하루 만에 5% 나는 건 만족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놨어요. 1년에 500만원 주죠? 자, 내가 1억을 주식 투자했어. 5% 수익 났어. 3일 만에 500만원 되죠? 어떤 게 더 수익, 어마어마하게 이게 더 빠르죠, 주식이. 그러면 왜 안 파세요? 다른 종목 막 뛰는 거 보니까 내 것도 뛰겠다. 그런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죠?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욕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아쉬워도 하지 마세요. 주식 딱 팔고 아쉬워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2,500개가 넘는 주식이 있어요. 코스닥 거래소 합쳐가지고. 그죠? 정말 주식에서 망하는 이유는, 주식을 나중에 떠나는 이유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주식을 딱 하는 순간, 그래, 나는 은행이자 3%만 벌자.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 샀어. 어떤 한 종목에서 뭐 요거, 제가, ITIG, 아까 그거, ITIG인가요? 그 종목을 샀어. 나 그러면 은행이자 딱 내가 사는 순간, 나 은행이자 3%만 나오면 판다. 아니면 내가 3% 마이너스 3% 손실 나면 판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은 저가로 사고, 그죠? 마이너스 거에 사라. 플러스에 사서 마음고생 하지 말고, 마이너스 거에 많이 사시라,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주식을 잘 하려면요. 그리고 평생 주식. 저는 주식이 현금 지급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현금 지급기다. 내 호주머니에 5천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 그죠? 한 달에 내 연금 받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차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장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현금 지급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1월 딱 6일부터 주식 매매를 시작했죠. 그럼 딱 15일 만에 얼마 벌었죠? 1200만 원 넘게 벌었죠. 그러니까 6일날 하고 10일날 사이에 800 벌었으니까 2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제가 5천만 원 갖고 투자합니다. 물론 저는 신용을 써요. 신용을 쓰기 때문에 한 1억 5천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제 원금에 벌써 저는 50% 달성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5천만 원 있으면요. 5천만 원짜리 하나, 5천만 원짜리 하나, 5천만 원짜리 하나 세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신용으로. 그리고 하나는 단기 빚으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주식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돈이 좀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종목을 하나 고르는 데 있어서 되게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은 수익에도 만족합니다. 물론 운 좋게, 어제 같은 경우 운 좋게 정말 이게 막 15% 이상 급등해버리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나와요. 이 중에 세 놈 중에 하나는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합지수 흐름이다.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고 아 내가 주식을 해야 될지 말 지수가 이렇게 올라 있어. 그런데 여기서도 주식하러 들어가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종합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아 이제 계속 팔아야 되는구나. 비중 줄여야 되구나. 주식이 빠지면 아 이제 좀 지수 비중을 늘려야 되는구나.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그래야지 평생 살면서 정말 1억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진짜 500 이상 편하게 벌 수 있고요. 5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정말 2, 300씩 편하게 벌 수 있어요. 저처럼 조금 저는 젊으니까 좀 공격형 투자라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뭐 진짜 한 달에 1천씩 벌지만 5천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안전하게 그래 1억 투자했어 1억 뭐 세 종목 딱 포트폴리오 구성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그래 그냥 은행이자 3%만 나오면 된다. 그런 마인드 갖고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들 까먹으니까 항상 컴퓨터 앞에 적어놓으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컴퓨터 앞에 항상 써놔요. 종합지수를 먼저 보면서 지수를 먼저 보면서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흥분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워요. 지수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계속요. 이제 좀 팔아야지. 팔 시기를 저는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좀 빠지잖아요. 이제 좀 사야지. 뭐 좋은 종목 없나? 차트 좀 잘 만들어 놓은 거 없나? 이렇게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반대로 해요. 이렇게 막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같이 흥분해서 사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두 번째. 지수를 제가 먼저 본다고 했죠.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항상 구성합니다. 포트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왜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주식을 공부한 이유는 이게 평생의 저는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의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의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먹어서 1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종잣돈 5천만 있으면 나는 1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저는 주식 공부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펀딩 하고 있지만 지금 트레이딩 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 2천만 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2천만 원이면 저는 2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무기를, 이런 힘을 배우려면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천천히 하나씩 배우셔야 돼요. 하나씩. 차트 기술부터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항상 구성하고요.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면 이 중에는 분명히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고 뭐 보합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손절 라인을 항상 정합니다. 손절 라인을 그 라인을 21선, 61선이다, 손절이. 아니면 11선 깨면 손절한다. 내가 단기로 들어갔는지 장기로 구분을 해서, 판단을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3% 또는 5% 이상 수익 나면, 기본 저는 3% 잡아요. 이렇게 박스권 장이라든가, 종합지수 하락장에서는요, 기본 3% 잡고요. 상승장에서는 5% 이상 잡습니다. 그래서 3% 이상 수익 나면 무조건 던진다. 반절은 던진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왜 이 던진 종목 가지고 다른 종목 사서 더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또 나머지 이제 반절 물량 가지고 팔아서 같이 이거 조금 오르면 같이 또 추격 매수해서 이 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차트 공부를 하시라는 게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자, 미래에셋 벤처 제 강의를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그랬잖아요. 100% 급등한다 제가 그랬죠. 왜? 이 대음선 때렸죠. 대음선 때리고 대음선 안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오르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음선 때리는 날 거래량 늘었죠. 왜 거래량이 늘었을까? 이게 바로 매직 거래량인 거예요. 매직 거래량이 보이죠? 매직 거래량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 매직 거래량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리고 이 대음선 때리는 걸 제가 잘 보라고 했어요. 항상요. 대음선 때리면서 야금 이렇게 오르는 거. 자, 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옛날에 더블 먹은 거.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 6개월 전에도 목이 터져라 제가 얘기했어요. 저랑 좀 친하게 지내면 제가 이런 소스는 알려드리는데 차트도 공부 많이 시켜드리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저도 하수예요, 하수. 자, 보시면 자, 톱텍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음선 때렸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미래에셋하고 똑같은 모양. 대음선 때렸죠. 거래량 늘어났죠. 그래놓고 그렇게 흘러내렸죠.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딱 보면 냄새가 탁 나지 않아서 이 대량 음선 딱 때릴 때 이게 팔고 도망가는 놈이라면 이게 거래량도 폭발해야죠. 그죠? 그럼 주가는 더 빠져버렸어야죠. 근데 대음선 때렸으면서도 거래량 안 늘어났어.
그래 놓고 옆으로 세웠어. 그래 놓고 또 갭상승 엄청 보여놓고 때려버렸어요. 때렸는데 거래량이 늘어났어. 그런데 이 대량 거래 이후에 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야금야금 오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야금야금 오르고 있죠. 자, 이 대량 거래 이 음선을 지금 벌써 돌파했어. 얘는요, 적은 거래량으로, 그죠? 이거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이 음선을 지금 돌파했다고요. 그죠? 자,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무섭죠? 제가 이거 단 열흘 만에 이거 더블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남들이 보지 않는 차트 기술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젊었을 때, 물론 지금은 15년 전하고 차트가 많이 변형돼서 나와요. 15년 전 차트하고 지금의 차트하고 많이 변형됐는데, 다시 또 지금 역사는 반복되듯이 15년 전 차트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지금 유행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세력들이 그놈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냥, 그죠? 저는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있다, 그런 주의거든요. 좀 제가 주식을 좀 길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차트 기술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럴 때 들어갔어.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이때 매수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때 매수했어. 아니면 또 이때 매수했어. 매수했으면, 자, 이때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다음날은 이제 일봉들 캔들들이 위에 있으니까 5일선 이렇게 돌을 거고, 20일선도 이렇게 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은 5일선 깨면 손절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종가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손실 안 납니다. 자, 5일선 안 깼죠? 5일선 지금 계속 지지하고 있죠? 5일선 지지하고 있죠? 5일선 아직도 음선은 때렸지만, 자, 이때는 음선은 때렸지만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받으면서 음선을 때렸거든요. 그런데 거래량 늘어났어요? 거래량 안 늘었죠. 그럼 이게 팔고 도망간 흔적입니까? 팔고 도망가는 흔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음선이 팔고 도망간 흔적이라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야죠. 이렇게 팍 늘어야죠. 밑에 거래량이. 그렇죠. 그래서 또 종가상 5일선을 깨지 않았죠. 자, 그럼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 다음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이것도 보유. 그죠? 또 보유. 그죠? 보유. 자, 이날 매도. 정석으로 하면 이날 매도죠. 5일선 깼으니까. 아이고. 정석으로 하면 이날 매도죠. 제 기준은 5일선 깼으니까. 그렇지만 이때 쫙 더블 먹었을 때 매도했습니다. 저는요. 그죠? 더블 먹었을 때 매도했어요. 이게 바로 차트의 기술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런 것은 설거지. 로봇주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다요. 로봇주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설거지하러 갈 수 있다. 설거지하러. 쌍봉 치면서, 그죠? 도가네. 되게, 그러니까 이게 산을 처음에 오를 때는 막 젊으니까 막 힘이 남아도 이렇게 팍팍 오르죠. 그죠? 하지만 고점에 다다를수록 이렇게 주가가 힘을 잃은 듯이, 그죠? 힘을 잃은 듯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캑캑거리면서, 스멀떡거리면서 올라가죠. 그죠? 이런 주가도 산하고 똑같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 한번 좀 잘 유심히 보시고요. 이 미래스펜처, 제가 괜히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넥스트 칩, 이런 거. 그 다음에 셀바스 AI 제가 추천했을 때, 아이고, 이거 아닌데. 셀바스 AI. 제가 이제 참 주식 교육을 한 번씩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안 나니까. 자, 셀바스 AI는 제가 이날 추천드렸죠. 이날 우리 종가에 다 매수하자. 또는 장중에 매수하자. 왜? 이게 N자행 상승이잖아요. N자행 상승. 그죠? N자행 상승. 그때 종가로 매수하자. 단, 이거 손절은 요거다. 그렇지만, 이건 특별히 손절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 때 대량거래가 들어왔고, 이 대량거래, 여기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급등으로 갈 차트다. 그래서 요것은 급등 쳤을 때, 이날, 썩을, 아유, 8,450원에 저 매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가서 마이너스 보이면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뭐, 제가 원하는 만큼, 요만큼, 이게 몇 선이더라, 이게 한 300일선 되거든요, 여기가요. 이 선이 300일선인데, 그죠? 이 선이 300일선인데, 여기 터치하면 내가 다시 매도하겠다. 그런 마인드였는데, 그래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요렇게, 좀 속썩이더만 요렇게 날아가 버리네. 그죠? 이렇게 날아가 버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어떤 거지? 감춰졌네. 공개해드릴까요? 그 종목? 뭔지? 그 종목 뭔지 공개해드릴까요? 넥스칩도, 그죠? 우리가 미래는 모르잖아요. 미래,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여기가 있을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이언트 스텝, 이 나중에 뭐 3, 4일 후에 여기가 있을지 주가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는 이게 바닥에 근접했다. 그리고 쌍바닥이다. 그죠? 이 쌍바닥도 기간이 오래 3개월, 4개월을 두고 만드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으로서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개월, 4개월 후에 미래는 모르니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볼 수는 없으니까 뭐 여기 와 있을지 여기 와 있을지 뭐 여기 꼬꾸라져 있을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셀바스 A라든가 그저 어떤 그 로봇 관련주 급등한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거 ITI즈 이런 것들 요게 뭐 나중에 3, 4일 후에 차트는 지금 요 모양 꼴로 만들었어도 3, 4일 후에 요게 14,000원 가 있을지 뭐 16,000원 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상한가 빵 한번 치면 14,000원, 14,000원이네. 그죠? 그건 저도 몰라요. 단지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저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했죠. 그죠? 확신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식은 확신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포트를 구성하고 이 포트 구성 종목 중에 제일 제가 시대 흐름과 맞고 그다음에 테마와 맞는 종목 그리고 또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저는 많이 선택한다. 근데 단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정말 주식시장에서 평생의 연금으로 살아가시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종합지수 가장 중요한 건 종합지수 흐름을 아는 겁니다. 종합지수 흐름을 알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욕심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3% 이상만 먹는다 그러면 편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나오나?